월 330만 원이 사라지는 노후 62세 은퇴 교수의 뼈아픈 실수.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안 했을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뼈저리게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특히 60대 초반 퇴직금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이제 편하게 살자 다짐했던 분들이 겪는 충격은 더 크죠. 오늘 이야기할 62세 은퇴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한때 7억이면 평생 넉넉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매달 330만 원씩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에 빠진 기분이라 하소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에 그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불안함도 커집니다. 내가 준비한 돈으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모르게 생활비가 자꾸 불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월 33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숫자와 함께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지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전문가 시선에서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공감하며 함께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퇴 준비 왜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할까? 은퇴 준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평생 벌던 돈과 은퇴 후 쓰는 돈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어느 정도 소비 패턴도 일정하게 유지하죠. 하지만 은퇴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뀝니다. 연금, 저축, 투자 수익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은퇴하면 건강보험, 주거비, 생활비, 취미여가 활동비 등 지출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 같은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죠. 우리 62세 교수님 사례도 그랬습니다. 62세 은퇴 교수, 월 330만 원의 함정. 교수님은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7억 원가량의 자산을 모아 놓았습니다. 집 한 채와 금융자산,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편안한 노후가 될 거야 라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니 매달 지출이 3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병원비, 집 관리비, 식비, 여행 경비, 자녀 결혼이나 손주 용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었고 특히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컸습니다. 문제는 계획 없이 지출을 하다 보니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으로 금융자산 수익률도 불안정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은 월 330만 원씩 자산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는 잔혹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 주변에도 있다. 이 사례는 교수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회사원 어씨입니다. 그는 8억 원의 자산을 모아놓았지만 가족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모님 요양 비용과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새나가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산이 바닥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B씨입니다. 그는 폐업 후 5억 원 정도의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지만 사업을 접으면서 쌓인 빚과 세금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로 고전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늘었고 매달 280만 원가량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가 불안해졌죠. 세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 C씨의 남편인 63세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7억 원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님 봉양 비용, 그리고 자신들의 건강관리 비용으로 매달 350만 원씩 지출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하면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겹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월 330만 원 함정과 해결책. 그렇다면 왜 월
330만 원 같은 지출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은퇴 후 예상 지출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실제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주거비, 여가활동, 가족 부양비까지 합치면 직장 생활 때보다 더 지출이 커질 수도 있죠. 둘째, 자산 관리 및 수익률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 때문에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사고, 가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비 방법. 정확한 생활비 분석과 예산 수립. 은퇴 전부터 본인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분석하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최소 1020% 더 잡는 걸 권합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여가 비용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죠. 다양한 수입원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교수님 사례처럼 한 가지 수입원에만 기대면 위험이 큽니다. 긴급자금 및 보험 준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적어도 6개월 1년치 생활비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마련하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각종 보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과 자산관리. 재무설계 전문가, 세무사 등과 정기적으로 상담해 현재 자산 상태와 예상 지출을 점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과제. 62세 은퇴 교수님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죠. 월 330만 원씩 지출이 새어나가는 노후, 그 속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자책은 결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는 거니까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과 안정,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모두 아우르는 과정입니다. 62세 교수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앞서 드린 에세이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수치, 팁, 주의사항을 덧붙여 드릴게요. 내용은 여전히 편하게 읽히지만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풀겠습니다. 은퇴 후 월 330만 원 지출이 주는 경고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솔직히 말해 은퇴 후 생활비는 계산이 아니라 실전에서 체감하는 순간부터 무서워집니다. 종이에 써보면 이 정도면 되겠네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 숨은 지출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획은 냉정하게, 지출은 여유롭게라는 말을 합니다. 즉, 계산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 쓰는 건 절약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1. 생활비 산출 평균이 아니라 내 패턴으로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평균치를 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26만 28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죠.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한 번에 20만 300만 원이 훌쩍 나갈 수 있고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은 그 비용이 월 평균 생활비를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건강관리나 취미활동에 돈을 쓰는 사람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팁 6개월간 카드 현금 지출 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보세요. 변동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산의 현금 흐름 설계가 중요하다. 7억이든 10억이든 단순히 금액만 보고 충분하다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즉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2025년 현재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10만 원. 부부 모두 받으면 약 200만 원 전후. 퇴직연금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이 일반적. 임대소득이나 투자수익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고 반대로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팁 최소 생활비의 70% 이상은 확정적인 수입원으로 나머지는 투자나 부수입으로 채우는 구조를 권장합니다. 3. 의료비는 은퇴 생활비의 블랙홀. 많은 분들이 노후 의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200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치과치료, 갑작스러운 수술 등이 발생하면 한 해에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등은 은퇴 전 갱신 조건과 보험료를 점검해야 하고 이미 병력이 있다면 보험 유지 자체가 재무 안정의 핵심이 됩니다. 주의사항 은퇴 직후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비 충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때 해지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 3종 세트. 전문가들이 은퇴 설계에서 꼭 경고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주택 지원 결혼 비용만 5,001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요양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가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 보수리 모델링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할 때 한 번에 1천만 2천만 원이 나갑니다. 팁 이런 지출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뺐으면 매달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5. 절약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월 330만 원의 지출을 줄이려면 단순 절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죠. 예를 들어 주거비 절감을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월세 전환, 자동차 유지비 절감이 될 때 혹은 무차 보유, 여행이나 취미는 정기가 아닌 특별로 전환. 현실 팁 은퇴 후 처음 3년 동안은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확실히 조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습관을 못 잡으면 뒤늦게 줄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6. 은퇴 후 30년 시뮬레이션 필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2530년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월 300만 원이면 연 3600만 원, 30년이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연 2%만 적용해도 실제 필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전문가 조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장기 재무 시뮬레이션을 최소 3가지 버전 안정형, 보통형, 낙관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나 재무 상담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7. 마음의 준비도 재무 계획의 일부. 재정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하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소액이라도 일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월 5만 100만 원의 부수입이라도 생기면 재정적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정리하며 월 330만 원의 지출은 누군가에게 평범한 생활비일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는 자산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중요한 건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 대신 나도 저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설계의 첫걸음입니다.